처벌형 자존감 도둑은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은 내 안에 퇴근 안 하고 나한테 계속 뭐라 하는 직장 상사가 있는 거야. 그 직장 상사의 피드백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인신공격, 직장 내 괴롭힘인 거죠.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저랑 유튜브 멘탈탄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이준용 원장님 모셨고요. 오늘 드디어 이 책이 나오셨다는 축하드립니다. 예. 책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우리 헬프님들 한번 보시면 자존감 도둑이다. 어떤 내용이에요? 자존감 도둑이? 자존감 도둑은 내 안에 이제 자존감 도둑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자존감 도둑을 보통 이제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나쁜 직장 상사나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이나 내 자존감을 앗아간다 하면서 자존감 도둑이란 말을 썼는데 저는 좀 더 초점을 이렇게 내부로 만들어서 내 안에서도 이제 자존감을 앗아가는 생각의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지 사실은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었고 아무도 이제 주변에서 나한테 뭐라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자책하거나 뭐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완벽주의처럼 나한테 되게 압박감을 주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안 올라가는 분들은 외부에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예전에 경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왔던 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부정적인 말들이 내 안에 남아서 나를 계속 내부에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존감 도둑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거랑 싸워서 내 안에서 그 자존감 도둑을 없애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좀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그런 개념들을 좀 자존감 도둑이라고 바로 이해하기 쉽게 좀 만든 책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내용인데 특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자존감 도둑을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신 거, 그게 신선하고 아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헬프님들한테도 어떤 유형의 자존감 도둑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 도둑은 이제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처벌형 도둑이고 처벌형 자존감 도둑은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은 내 안에 퇴근 안 하고 나한테 계속 뭐라 하는 직장 상사가 있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의 피드백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인신공격, 직장 내 괴롭힘인 거죠. 그게 내 안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뭐 실수를 하면 너 이런 것도 못하다니 완전히 너는 회사에 있을 가치가 없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가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 너 그러면 그렇지. 계속 혼내는, 질책하는. 그리고 자기 증오도 있어요. 나 진짜 너무 싫어. 이런 내가 너무 싫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자존감 도둑은 넌 정말 넌 너무 싫은 사람이다. 너무 안 좋은 사람이고 너의 본질은 되게 나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한테 계속 자존감을 깎아먹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처벌을 하는 거군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요구형 자존감 도둑이 있어요. 요구형 자존감 도둑은 쉽게 생각하면 완벽주의랑도 결국 비슷하거든요. 나한테 이제 과도한 높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현실과 관계없이 시험을 보면 100점을 무조건 맞아야 된다. 아니면 시험을 보면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처럼 되게 높은 기준을 강요를 하고 성취를 하더라도 그 다음 거를 이제 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너 뭐 1등을 해. 좋은 대학을 가. 좋은 대학 가면 이제 좋은 데 취직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요구를 해서 이 요구형 자존감 도둑이 마음속에 등장할 때는 되게 압박감을 많이 느껴요. 항상 뭔가 내가 부족하다. 충분하지 못한다. 더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난 충분하지 않다. 그거를 이제 외부에서 계속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뭔가 너무 초조하거나 긴장을 많이 하거나 완벽주의가 있거나 조금만 좌절해도 너무 힘들어하거나 직장인분들은 번아웃도 되게 많아요.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 너무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번아웃이 쉽게 오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죄의식형 자존감 도둑이에요. 네, 처벌형이랑 요구형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좀 더 특징적인 부분들은 죄의식형 자존감 도둑은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될 나의 어떤 권리나 나의 자기주장 같은 거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거절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제안들은 내가 막 거절을 하면 마음속에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남을 도와줘야지 왜 너만 챙겨? 이기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계속 거절하지 못하고 타인지향적으로 살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남을 챙기다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를 못 챙기고 항상 좀 손해보기도 하고 내 시간이 없고 남들한테 시간이 다 뺏기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좀 과도하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챙기다가 지치고 본인 걸 좀 못 챙기는 이런 것도 자존감 도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분들은 죄책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요. 자기 표현이나 자기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정당한 거절, 정당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네요. 그 죄책감 느끼기가 싫으니까 주장을 아예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처벌형, 요구형, 죄의식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자존감 도둑이 있는데 이런 자존감 도둑이 왜 생긴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알아내는 게 좀 중요한 게 그래야지 내 진짜 생각이랑 이 자존감 도둑의 말이랑 좀 구별이 되거든요. 크게 한 4가지 방식으로 있는데요.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내재화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똑같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게 머리에 남아요. 그 잔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은 부모님 없더라도 그 잔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 요구형인 것 같은 경우는 계속 공부해야 너 완벽해야 된다,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부모님이 이제 뭐라 안 해도 마음속에서 그냥 그게 계속 이제 리플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접적으로 내재화된 분들은 자존감 도둑의 말들을 잘 듣다 보면은 연상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누구 목소리처럼 들리거나. 혼내는 아빠라던가 예전에 마음에 안 들었던 선생님이라던가 직접적인 내재화는 정말 그래도 알기가 제일 쉽고요. 그래서 이거 이 뉘앙스는 누구지 하면은 딱 떠올라요.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말은 아닌데 어떤 비언어적인 뉘앙스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요구형 자존감 도둑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안 하는데 못했을 때는 계속 뭐라 해요. 그러면은 말은 안 했는데 본능적으로 완벽해야 되는구나, 더 잘해야 되는구나, 못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잘했을 때만 칭찬해 주실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막 칭찬해 주는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을 때는 너무 칭찬하다가 못했을 때 약간은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약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런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런 요구형 자존감 도둑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해서 처벌형 자존감 도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도 상담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어렸을 때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부모님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사실은 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눈빛이나 이런 걸로 또 우리가 다 영향을 받거든요. 말은 아니더라도 어떤 행동, 비언어적인 걸로 이제 내재화된 경우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델링이에요. 내가 직접 당한 건 아니더라도 내 형제가 당하는 거나 남들이 당하는 걸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경우거든요. 못했을 때 자꾸 누나나 언니나 이렇게 오빠나 이렇게 당하면은 그걸 보면서 저렇게 되면은 정말 혼나는 거구나. 이렇게 남들의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완벽주의 같은 경우는 보통 부모님 중에 완벽주의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부모님이 본인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재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구형 자존감 도둑은 특히 좀 모델링을 통해서 많이 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린아이의 자기애적인 해석인데 어떤 말이냐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나만 잘 보이고 모든 게 좀 내 영향 때문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싸우거나 아니면은 이혼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조망을 못해요. 다 자기 탓으로 아이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좀 부모님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아니면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아이는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요구적인 자존감 도둑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열심히 해서 1등을 해야겠다. 그럼 부모님이 좀 더 행복하고 그럼 안 싸우겠지?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이렇게 힘든데 이혼도 못하고 나 때문에 살고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처벌형 자존감 도둑이 생기면서 나한테 자꾸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내 안에 좀 자존감 도둑이 생기고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내 안에 자존감 도둑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과거를 들여다보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쓴 책으로 제가 옆에서 보고 알고 있는데 자존감 도둑 지금 전국 서점에서 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한번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자존감 도둑 이 책 선물도 저희 헬프님들한테 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요즘 저희 커뮤니티가 좀 핫해가지고 영상보다 커뮤니티를 보는 분들이 훨씬 많고 댓글도 커뮤니티가 많이 달려서 한번 커뮤니티에 제가 한번 짧은 글과 함께 헬프님들한테 이제 책 선물 해주는 링크 같은 거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영상에는 이번엔 없고 조만간 올라올 커뮤니티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 도둑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설문지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링크 타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내 안에 어떤 자존감 도둑이 많은지, 얼마나 있는지, 그럼 어떻게 좀 하면 좋은지 다 결과가 나오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존감 도둑 책에 대한 얘기를 저희 기존 멘탈 탄탄 채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상이 아마 올라왔을 텐데 그 영상 추가적인 얘기들, 여기서 다루지 않은 얘기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 멘탈 탄탄 채널 가셔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탈 탄탄에서 이 자존감 도둑 판독기라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은 그 안에서 어떤 말이 자존감 도둑의 말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반박을 할 수 있는지까지 좀 나올 수 있는 걸 만들어 놨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